들국하니 안녕하세요. 야, 이름만큼 아름다우신 분이네. 자, 오늘은 행복의 재발견. 혹시 여러분들 행복의 재발견이라는 책으로 한 번 더 우리 주변에서 행복의 발견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놓치고 있었던 행복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돌아올 때 로베르는 작은 양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의 회사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의욕을 잃은 직원들이 하나 둘씩 퇴사를 했고 그 때문에 직원 교체가 밥 먹듯이 이루어졌다. 거듭되는 이 일은 회사의 심각한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작업 환경은 더 이상 쾌적하지 않았어요. 로베르는 진심으로 변화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난 이 도시에서 가장 잘 나가는 양초 사장이었는데 이젠 일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군. 막 퇴근하려고 하던 로베르는 그날의 주문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는 공장장을 보았어요. 리샬, 퇴근 안 해요? 아직 마쳐야 할 일이 좀 남아서요. 그런데 사장님,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로베르는 어깨를 으쓱했다. 생산량은 감소하고 직원들은 떠나가고 실은 뭐가 문제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리샤르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물었다. 제가 우리 집 앞 호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던가요?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던 로베르 앞에서 리사르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항상 오리를 좋아했어요. 활발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이 참 사랑스럽지요. 어느 날 집 앞 호수에서 여러 빛깔의 오리 10마리가 헤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흥미로웠던지 사장님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요. 전 매일 그곳을 산책하게 되었답니다. 가끔은 예쁜 오리들에게 먹이를 던져주기도 했지요. 사진도 아주 많이 찍었어요. 시에선 이 호수에 꽃들을 심었고 사람들이 쉴 수 있게 벤치도 군데군데 설치해 놓았어요. 심어놓은 꽃들의 향기가 공원 전체를 싱그럽게 뒤덮었지요. 그 여름 내내 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겨울이 오고 추위가 시작되면 오리들은 어떻게 할까? 얼어 죽는 건 아닐까? 가을이 되자 오리떼들은 날아가 버렸어요. 따뜻한 나라를 찾아간 거겠죠? 그런데 사장님, 저를 매혹시킨 게 뭔지 아세요? 해마다 때가 되면 그 오리들이 이 장소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늘 똑같은 오리들이 말이에요. 전 그 오리들을 알아볼 수 있지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 녀석들의 행동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어.
이제 곧 9번째 해가 되는데 똑같은 길을 여행해서 이 호수로 돌아오는 까닭은 혹시 이 녀석들의 내적 동기일까요? 사실 전 이 오리들이 외적인 동기에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 꿈의 장소, 이 아름다운 호수, 이 향기로운 꽃들, 먹이를 주는 친절한 사람들. 이런 모든 이유들 때문에 오리들이 매년 들어오는 거겠지요. 사장님이 설립한 우리 회사는 잠재력이 있어요. 하지만 사장님께서 좀 더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셔야 해요. 계속 이 회사를 다녀야 할 이유들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지요. 저 창고 좀 보세요. 저것은 어두침침하고 칙칙해요. 한마디로 먼지구덩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밖으로 난 창도 하나 없고 음악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죠? 그뿐인가요? 쓸만한 컴퓨터도 하나 없고요. 이 작업장을 호수라고 치면 오리들이 이곳으로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영자라고 자부했던 로베르는 직원들의 능률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데 꼭 필요한 상황을 지나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요컨대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활기찬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리샬,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해줬어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어요. 약속하지요. 몇 달 후 회사의 작업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밝고 화사하게 단장된 작업장을 향해서 직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되었다. 두 개의 커다란 창문 아래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생산부 직원들이 경쾌하게 휘파람을 불어댔다. 로베르 역시 자신의 사무실을 새로 단장했는데 진열장에 아름다운 목가구리 2마리를 자랑스럽게 세워놓았다. 안녕하세요 수스꾸님, 손오빠 안녕하세요. 프리마님 무슨 소리세요? 누가 듣냐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리들은 다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다고 하잖아요. 항상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면 떠나가고 가을이 되면 다시 그 호숫가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이가 많고 우리가 다시 오고 싶은 그런 환경이 주어지니까 다시 오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환경이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소에서 또 한 번 더 가고 싶었던 그런 장소가 있었다면 왜 다시 한번 가고 싶게 만들었던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리고기 먹고 싶다. 나도 먹고 싶다. 작업의 환경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갖네요. 그렇죠. 작업의 환경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강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래서 저는 이 오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나도 누군가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가장 편안함을 주는 게 능금의 장점이라면 또 다른 것도 계속 발견하고 개발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꿈이죠.
어떤 부분에서 꿈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이해가 안 돼요, 해바라기님. 내가 꿈꿔왔던 곳인데 막상 돌아가니 달라져 있다고요. 내가 꿈꿔왔던 곳인데 막상 돌아가니 달라져 있다고요. 주어는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겠죠. 달라져 있다면 그 달라진 것도 관점은 거기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수수꾼이 왜요? 역시 내공이 장난이 왜 내공이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미나상님 안녕하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왜 나 잘못했어? 수수꾸님도 그 생각을 했다고요. 수수꾸님은 내공이 장난이 아니시네. 잘못했어. 화면이 조그맣게 가지고. 능금이가 잘못했네. 화면이 작아서. 화면을 키우면 안 돼. 좀만 더 키워볼까? 오! 너무 크다! 안 돼, 너무 커. 지금 너무 크지 않아요? 화장 지워서 그래. 더 줄여야지. 더 줄여야지. 쌩얼해, 쌩얼. 막갑하네. 왜요? 자꾸 그러면 화면을 싹 다 없애버릴 거야. 중요한 건 능금이 얼굴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뇌의 생남,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허허. 아, 방제를 바꿔야겠다. 뇌생남. 나는 뇌가 섹시한 남자가 좋아. 쪼민한 이쁜이로 바꿔요. 뇌생남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어. 푸오빠 뇌생남으로 작게 데이터 많이 나가. 작게 해야죠. 맞아, 작게. 자, 다음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뇌생남으로 가자. 당체 묻은 게 좋은데. 뇌가 섹시한 남자는 너무 멋있어. 여러분들 뇌생남으로 변해줘. 어때? 뇌가 섹시한 남자?
아니 육체만 화려하면 뭐하냐고. 뇌가 텅 비어있는데. 뇌가 섹시하지 않아요? 머리가 섹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디안의 비밀을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타인을 향해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생각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디안은 타인의 모범이 되는 이웃이었다. 항상 미소 띤 얼굴로 사람들과 덕담을 나누며 늘 즐거운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여인이었다. 그녀는 울적할 때 힘을 북돋아주고 웃음을 주는 사람이기도 했다. 암으로 고생하던 남편과 사별한 지 어느덧 7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녀는 매일 행복을 만끽하며 삶을 꾸려나갔다. 혹독한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그토록 행복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지독한 시련 속에서 어떻게 그런 강철 같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인생이 주는 좌절과 고독 앞에서 그저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을 텐데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그녀의 비결을 알고 싶어 했다. 어느 날 다인은 외벽 유리창을 닦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섣불리 다가갔다. 그녀가 딛고 서 있는 사다리가 불안해 보여서 자칫하면 떨어질까 조심스러웠다. 나는 작은 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디안이 뒤를 돌아보더니 물통이를 내려놓았다. 본주르노. 이 말은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온 후 그 나라 억양을 흉내내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녀 특유의 인사말이었다. 요새는 좀 어때요? 별일 없죠? 나의 물음에 그녀는 너무나도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별일 없긴요. 이놈의 창문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녀가 너털 웃음을 터뜨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저야 늘 좋죠. 이보다 더 이상 좋을 순 없답니다. 나는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디안을 도와주었다. 그러면서 마음에 품고 있던 질문을 했다. 디안, 당신은 어떻게 그리도 밝은 마음으로 지낼 수 있죠? 당신이 간직한 행복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디안은 활짝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비밀이 뭘까요? 그런 질문을 받아본 건 처음이네요. 집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제 비밀을 폭로하죠. 그것은 제 핸드백 속에 있답니다. 핸드백? 구성 없는 단어 앞에서 나는 온갖 경우를 따져보았다. 통장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어쩌면 로또 당첨으로 받은 지폐들을 아직 은행에 넣어두지 않은 건지도 몰라. 혹시 특별한 약초로 만든 약물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디아는 자물쇠 달린 커다란 핸드백을 가져온 다음에 그 안에서 이야기책 한 권을 꺼냈다. 그 책은 천일 야화였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서 책을 펼쳤다. 봤죠? 제 행복의 비밀은 정말 단순해요. 바로 이 책이 행복의 비밀이죠. 저는 매일 금요일 병원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이 책을 사용해요. 그 녀석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지요. 아이들의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당신도 한번 봐야 하는데 가끔씩 그 녀석들이 편지나 그림을 내게 주곤 해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지금 행복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아이들에게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요. 건강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 감사의 표현으로 주위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한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남편은 아주 많이 아팠었지요. 그이가 살아있을 때 힘을 잃지 않도록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읽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하늘에서 그이가 듣기를 바라면서요. 행복의 비밀을 알고 싶다고 하셨죠? 답은 자신이 유용하다고 쓸모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병실에서 투병하는 아이들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 아이들의 사랑 때문에 지금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이는 정말로 놀라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커피 한 잔을 끓여주었고 짧은 이야기 한 편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어릴 적 행복했던 순간이 아련풋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린파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안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향했을 때 마음에 오는 기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항상 밝은 미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자신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녀의 복이죠. 왜냐면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겨워. 맨날 애들한테 책을 읽어주러 가야 되네. 억지로 읽어주고 그랬다면 그것이 독이 됐을 텐데 생각을 달리 함으로 인해서 복이 된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읽어주는 책을 들으면서 잠을 잘 잤어요? 편안하게 잘 잤어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 책 읽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다른 작은 행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커피 하나. 제 목소리가 좀 많이 큰가요? 볼륨을 제가 줄여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줄이실 거죠? 영원한 커피 하나. 내 생남이라니까 뭔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 녹화해서 유튜브에 다시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다시 올리면 굉장히 뿌듯해요. 재산 한 개를 더 가진 것 같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도 하나 올렸는데 2시간짜리였는데 어떤 거 하나라도 놓치고 싶은 게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원한 커피 하나. 매일 아침 한 남자가 단골 카페에 들렀다가 회사를 출근했습니다. 이런 습관은 벌써 5년째였어요. 그는 언제나 이곳에서 주문한 카푸치노 한 잔으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했어요. 물론 이곳이 그가 출근하면서 만나는 유일한 카페는 아니었습니다. 보다 색다른 활력을 얻기 위해서 다른 카페도 들릴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는 언제나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쪽이 훨씬 더 울퉁불퉁하고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향은 그윽했고 서비스는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50대쯤으로 보이는 주인은 손님들을 아주 극진히 모셨습니다. 게다가 그는 손님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훌륭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날마다 활짝 웃음꽃 핀 얼굴로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곤 했습니다. 그의 유쾌한 이탈리아 억양은 이 조그만 카페를 사람 냄새가 나는 따뜻한 곳으로 만들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카페 주인이 루이기를 아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를 미소 양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찌푸린 얼굴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루이기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과 작별할 것이라고 그 누가 예상할 수나 있었을까요?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그를 돕고자 애썼지만 안타깝게도 그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루이기의 가족이 장례식을 치렀을 때 성당에 모인 사람들은 적어도 1,50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고인을 기리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었어요. 와, 1,500명이나 루이기의 장례식에 참여했네요. 마을에 잠깐 들른 외 지인들은 유명한 스타가 죽은 거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사실은 루이기는 그들 모두의 스타였습니다. 사람들은 루이기를 존경했고 사랑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단 한 가지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루이기가 가진 정열에 대해서 그의 정열은 그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루이기의 아들이 추도사를 읽을 때 추모객들의 마음은 잔잔한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활기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카페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미, 네가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렴. 네가 하는 일을 사랑하렴. 그 일에 모든 힘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네가 만나는 사람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먼 훗날 네가 세상에 없을 때 사람들은 내가 이룬 일을 통해서가 아닌 너의 됨됨이를 통해서 너를 기억할 것이다. 언젠가 신께서 나를 당신 곁으로 부르실 때 난 네가 이 커피 하나를 간직하길 원한다. 이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상징한단다. 기쁨과 사랑, 선함을 정열적으로 너의 삶을 뿌려라. 그러면 이 덕목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힘이 되고 생기를 주는 정열적인 삶입니다. 우리 역시 정열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몇 달 후에 조그만 카페 루이기네가 팔렸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개업한 카페에는 이제껏 느껴왔던 따뜻한 분위기를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미소를 선사하던 주인은 덤벙대고 무뚝뚝한 한숨 양반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어쩌다 손님에게 카푸치노를 흘리고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사과 대신 다음 분이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루이기를 그리워했습니다. 루이기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삶을 커다란 축제로 여겼고 더불어 사는 일상 속의 기쁨과 사랑으로 정열적으로 불어넣었습니다. 참다운 정열이란 아름다운 꽃과 같다. 그것이 피어난 땅이 메마른 곳일수록 한층 더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만나는 사람과 악수할 때 나의 손의 따스함과 호의를 한가득 담는다. 나는 확신한다. 내가 가진 친절과 정열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나는 삶이 내게 준 역할에 정열적으로 임할 것이다. 저는 이 루이기의 삶을 보면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이 잘 웃는 상은 아니었었거든요. 약간 도도하고 내가 웃고 싶을 때만 웃고 뭐 특별하면은 거의 무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루이기처럼 누군가에게 되게 좋은 하루하루 사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느껴지는 감정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거울 속에 있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항상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런 걸 조금 많이 트레이닝을 했던 것 같아요. 매력남이죠. 네, 맞아요. 제가 사람이 좋다라는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극장도 많이 보고 다큐멘터리 사람이 좋다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자주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간극장에서도 거의 뭐 이렇게 시골에서 자급자족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의 삶 있잖아요. 도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에 가서 거기서도 뭔가 새로운 걸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거나 또는 사람이 좋다 해서 연예인들의 삶인데요. 텔레토보니 추천 감사합니다. 연예인들이 이제 삶을 과거에는 조금 교만하고 거만하고 잘 나가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현재에 와서 자식을 놓고 가정을 가지면서 변화된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깨달음을 가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는 게 많은 게 뭐냐면 저는 그 김원준 편을 보게 되었거든요. 김원준이 굉장히 좋은 집안의 아들이더라고요. 김원준이 굉장히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는 집안 자체가 이제 의사여서 아버지는 김원준이 이제 같은 의사가 되게 원했었죠. 근데 김원준이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재주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대학 가요제에 가면서 아버지와 관계가 20년 정도 이제 틀어져 있었는데요. 네, 모두 잠든 후에를 부른 김원준인데요. 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굉장히 많은 히트를 얻었잖아요. 그가 이제 지금 나이 45살이 되어서 한 가정을 가졌고 한 아이의 아빠가 되고 지금은 또 한 교수가 됐더라고요. 한 아이들을 가리키는 실용음악학과장이면서 또 교수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콘서트도 하고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 뭔가 나누는 결국에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나중에는 나누는 삶을 하면서 마음의 기쁨, 특히 자식을 가지게 되면서 많이 변화했다고 해요. 아이에게 희생하면서 더 많이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나누면서 기쁨을 얻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거를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느리게 올 수도 있는데 조금 빨리 오는 게 더 좋겠죠. 그러면 더 많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 빨리 얻기란 정말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재미있으니까요. 세상은 너무 재밌는 게 많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안 올 수도 있죠. 죽을 때까지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그리고 뭐지 또 이한이라는 여자 여배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녀 또한 잠자는 시간도 없이 그렇게 어머님이 가야금 그 가야금 하시는 분이고 이한이도 가야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 코리아에 그리고 연기도 이번에 최우수상까지 받으셨죠. 그런 분이 그렇게 고군분투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띄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그런 에너지가 솟는다고 하더라고요. 차에서는 거의 비타민을 거의 먹고요. 그리고 건강 보조제를 항상 챙겨 먹더라고요. 왜냐하면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불태워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머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자기 인생을 사는 건지 도대체 제가 어떻게 사는 건지 정말 그 길이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당최 편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까워했지만 결국 그녀의 삶을 존중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부모님의 어떤 그 믿음에 대한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서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산다고 해요.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정신이 흐트러지면 사실 연예계가 유혹이 많은 곳이거든요. 내가 정신을 아무리 차린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상황에서 많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이한이의 정신력은 정말 제가 칭찬합니다. 시간 나시면 사람이 좋다 이한이 편은 꼭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집이 조금 추워서 옷을 두껍게 입었는데 너무 덥다. 오늘은 길게 하니까 편집하기가 좀 힘들어서 1시간만 읽을게요. 1시까지. 1시까지 읽을게요. 해바라기님 주무세요? 자신의 삶을 운전하기. 어느 날 운전 공포증이 있는 엘리제를 차에 태우고 가고 있었다. 이미 13년 전부터 그녀는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 운전 중에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그녀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자는 생각이었다. 아직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자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곧바로 내 차를 몰아보라고 제안했다. 나는 그녀에게 자동차 운전이 인생을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내 말에 어느 정도 수긍한 그녀가 눈을 반짝거렸다. 정말 그렇겠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너의 자동차가 망가질 텐데? 나는 망설임 없이 대꾸했다. 자동차는 철판일 뿐이야. 보험을 완벽하게 들어놨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나는 엘리제에게 열쇠를 건넸고 이내 그녀는 차를 몇 킬로미터 몰았다. 깊은 숨을 몰아쉬며 그녀가 차를 멈추었을 때 나는 말했다. 이제부터 너의 인생을 운전하는 일은 너에게 달렸어. 그녀의 얼굴에 미소와 눈물이 교차했다. 요즘 엘리제는 자신의 차를 직접 몰면서 다니고 있다.
물론 삶에서도 그녀는 현명한 결정들을 스스로 내리며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긴다. 자기의 삶은 내가 운전하기. 렉이 심해요? 렉이 심하다? 지금은 괜찮아요. 전원주택. 실비는 퀘벡 근교에 있는 전원주택을 찾고 있었습니다. 전원주택은 예전부터 그녀가 간직해온 소망이었고 남편과 함께 이루고 싶은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생테프와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볕이 잘 드는 창이 달린 노란색의 예쁜 집을 보게 되었어요. 그 집은 실비가 꿈꾸던 이미지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매물이 아니었어요. 실비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꿈꾸던 집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 아름다운 집 벽에 색칠을 하고 화초와 액자, 램프, 커튼 등으로 집안을 꾸미는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보았습니다. 실비는 머릿속에 새긴 그 아름다운 이미지를 간직했고 하루에도 여러 번씩 사소한 디테일을 추가하면서 그 장면을 상상했어요. 그녀는 이미지를 좀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잡지에서 오린 후 커다란 도화지에 붙였습니다. 노란 집, 가구들, 다양한 색깔의 페인트들, 간절한 소망의 이미지를 완성한 다음에 그녀는 도화지를 사무실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언제라도 눈만 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꿈은 몇 달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실비는 이 놀라운 경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생각은 참으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을 믿어야 해요. 우리는 너무도 허무하게 자신의 상상력을 썩히곤 하지요. 그냥 과감히 사용하면 되는데 말이에요. 제가 머릿속에 그린 것은 최종 결과였어요.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 가야 할 길을 그리진 않았지요. 그리고 간절히 원하던 소망을 구체적으로 모습으로 생생하게 만들어냈어요. 할 수 있는 한 아주 상세하게요. 또한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 행복이 내게 줄 감각까지도 고스란히 피부로 느꼈고요. 소망하던 이미지 속에 살아 숨쉬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통해서 말이지요. 퀘벡을 가보셨어요? 아끼는 사람과 가보고 싶다. 이 내용은요, 많은 책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목표를 정하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을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한데, 큰 마분지에 내가 정말 원하는 이미지를, 많잖아요, 여러분.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자면 수수께끼님 뭘 가지고 싶으세요? 목표,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없으시면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하게 예쁜 드레스 아닌데 이건 너무 흔한데? 조금 이루기 어려운 것들 뭐가 있지?
가지고 싶은 거보다 이루고 싶은 거라고 얘기해야 할게요. 등근님 해바라기는 자는 줄 알았는데. 그쵸. 자,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제가 구독자가 10,000명이 되는 게 만약에 제가 원하는 거다 그러면은 유튜브를 크게 유튜브에 그 크게 그리고 만자에 대한 숫자를 그리고 그 10,000명이 됐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어떤 그런 기쁨들 그리고 많은 팬들 막 이런 거 상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큰 도화지에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쁜 만약에 남편이나 와이프의 상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자 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런 이미지가 비슷한 여자의 사진을 붙여놓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셔야 돼요.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목표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그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이루어지는 게 저는 이거를 많은 책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오픈카를 타고 싶다. 오픈카를 타는 걸 계속 상상해 보세요. 언젠간 그 차를 타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 마찬가지로 상상하고 그 차를 타고 날 때 그 창문을 열었을 때 그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싶다라는 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계속 오픈카의 사진 같은 걸 계속 붙여놓고 오픈카 사진을 오려서 붙여놓고 계속 상상하면서 나는 저 차를 타고 달릴 거야 하면서 계속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상상만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해야지 능금이하고. 오 마이 갓. 그거를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면 돼. 이미지 트레이닝인데요.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취하고 난 후의 감각을 미리 내 안에서 느끼고 만끽함으로써 그토록 갈망하던 성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현실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는 곳에 그 이미지를 붙여놓고요. 간절히 원하고 믿으면 강렬한 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간절히 믿으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딱 하는데 그런 마음 간절히 믿고 바라면은 이루어진다라고 간절히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 중에서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책에도 그렇게 나오네요. 간절히 믿고 원하면 이루어진다. 해바라기님이 바라는 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너무 막무가내다 그거는 사실. 능금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능금이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잖아. 인생을 평생을 살아야 될 사람인데 맞아. 그건 아니에요. 맞춰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돼요. 사람한테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는
있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그걸 알려면 일단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이 내 기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많은 남자들에서 물론 호감을 처음엔 가지지만 호감이 있다고 해서 만남을 가지려고 하다가 왜 그들이 더 이상 발전을 할 수 없냐면 희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당하기가 힘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00%가 어딨어.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직 안 가신 분들 중에서도 이게 있어요. 100% 첫 마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그 마음이 거의 처음에 첫눈에 반해서 가는 마음이 아니라 처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마인드, 나는 저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서라든지 내가 다 하고 가겠어 라고 생각하는 남자는 별로 없어요. 사실 첫눈에 마음에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좋은 거죠. 처음에 예쁘니까 계속 이렇게 만나다가 얼떨결에 뭐 결혼 얘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결혼을 덜컥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단시간에 결혼한 사람들, 6개월 만나고 결혼한 사람들, 이거 희생하겠다 뭐 어떤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좋은 감정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정말 결혼해서 부부싸움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하고 살면서 맞춰가려는 거는 어떤 성품이 굉장히 서로가 존중을 해줘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는 배려도 많아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다투고 싸우다 보면은 그게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거죠. 해바라기님은 좀 지금 뭐 그래 너무 깊게 들어가 깊게 들어가요. 뭐 그게 아닌데. 자, 이제는 책도 오늘 거의 다 읽었고 이제 자야죠. 이제 1시간 분량을 채웠습니다. 소속구 오빠 주무시나요? 오빠는 주무시고 계시죠? 수고했어요. 해바라기님도 잘 자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님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잘 자요. 진심이면 그리하면 뭐예요, 그게? 따단. 진심이면 그리하명이 조언이에요? 그리하명. 손오빠 안녕. 아니요, 방종하려니까 오시네요. 방종을 딱 하려고 하니까. 손오빠 자러 왔어요? 안녕. 자러 왔어요? 리하이. 잘 왔어요. 잠잘 때는 이게 있어. 이 소리로 들으면서 잠이 잘 와요.
이어폰 꽂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연애 남자가 여자한테 까이지 않으려면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죠. 상대의 마음을 알고 들어야 돼요. 그냥 짝사랑할래요.